자, 테타임 시간입니다. 최인호 전 의원, 임미 의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명절 끝나고 처음 만나는 것 같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네, 바라겠습니다.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또 시간은 괜찮으십니까? 이 시간 원래 수요일 하다가 이렇게 금요일로 옮겼는데요. 아, 저는 좋습니다. 네, 의원님 부산에는 눈 구경을 못 했는데 새벽에 예. 나올 때 눈을 조금 맞으면서 오니까 상당히 신기했습니다. 아, 부산 대구 쪽에 눈이 좀 적지 않습니까? 대구 경북은 눈이 많이 오죠. 아니요, 그 경북은 저희 의성은 네. 눈이 많이 안 오는데요. 안 옵니다. 예. 올해는 그래도 좀 제법 왔어요. 네. 오늘 지금 뭐 중부 지방에 눈이 좀 오고 있습니다. 출근길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 그만큼 눈 보는 게 좀 그렇습니다. 신기하고 좋습니다. 네. 저도 서울 와서 가장 느낀 게 눈을 이렇게 자주 볼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알겠습니다. 자, 윤석열 탄핵 심판 6차 변론길 어제 있었습니다. 각종문 전 사령관의 진술이 이제 눈에 띄었었는데 국회의원 아니다. 국회의원 네. 끌어내라고 했다. 그리고 국회 봉쇄 지시 특임장관도 그 지시 받았다. 시인했습니다. 어떤 점을 좀 눈여겨봤습니까? 6차 변론길. 저는 곽종근이 나와서 한 말 중에 여러 의미 있는 말들이, 그러니까 그 전에 했던 진술과 전혀 다른 게 없었잖아요. 네. 일관성 있게 쭉 발언을 했는데 특히 관심을 뒀던 부분이 뭐냐면요, 그 김영두 재판관인가요? 네. 이렇게 질문을 해요. 당신은 오늘 진술 내내 한 번도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왜냐면 해도 되거든요. 네. 해도 되는데 안 했다. 예. 네,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왜 그랬냐라고 질문을 하잖아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 얘기를 하잖아요. 비화폰을 가지고 있었고 김용현이 이 비화폰은 녹음이 안 되니까 가서 그 편안하게 하고 싶은 대로 얘기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오히려 내가 진실을 밝히지 않으면 이 모든 것을 나와 내 부하들이 뒤집어 쓸 수 있겠구나라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진실을 밝혀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한 거고, 그래서 직접 자수서도 썼다는 기록을 거잖아요. 했다는 거죠, 네. 일부러. 저는 그걸 보면서 그래도 그나마 그래도 참 다행스러운 일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그 의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물론 이 내란 행위에 가담한 것에 대해서는 그 엄벌을 받아야 되겠지만, 그렇죠. 그 중에서도 그나마 군의 양심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 그 정신은 우리가 좀 평가는 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그 들었어요. 부분이거든요. 흔들릴까봐 네.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자수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 답변하려고. 그 부분이 약간 가슴이, 납득이 안 가면서도 가슴이 조금 찡했어요, 찡했어요. 저는. 네. 왜냐하면 그 말이 그거거든요. 그냥 거짓말해도 되는데 그렇지만 흔들릴까봐. 그 부분 눈여겨 보셨군요. 의원님은 어떤 부분 좀 그렇습니다. 봤습니까? 각종군 사령관이 네. 임 의원님 말씀처럼 어쨌든 일관된 진술이 그렇죠. 어제 헌법재판소에도 계속되었다는 게 이제 가장 의미가 있고 특징적이다라고 말씀드리고, 대통령으로부터 비아폰을 받은 지가 이제 새벽 12시 반. 네. 그러니까 계엄 해제 의결을 국회에서 하기 전 한 3, 40분 전에 네.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는 이미 군인들이 국회 경내에는 진입했지만 본관에는 네. 진입을 하지 못한 상태였거든요. 맞습니다. 거기서 끌어내라는 거는 들어가 있지도 않은 군인들을 대통령이 어떻게 끌어내라고 합니까? 표현도 끌어내라. 철수시켜야 된다는 표현을 써야지. 끌어내라 한 것도 틀린 대통령이 거짓말을 한 것이 드러나지만, 안에 들어가 있지도 않는 군인들을 네. 어떻게 끌어내라고 하겠습니까?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은 국회의원들이나 보좌진들이나 또는 국회 사무처 직원들밖에 없었던 거죠. 그것만 보더라도 각종군 사령관은 일관된 진술, 그렇죠.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했다. 그것은 군인들을 국회에 투입시켜서 계엄 해제 의결을 막으려는, 헌법기관인 국회의 권능을 마비시키려는 헌법 위반이다 하는 점을 어제도 명백하게 밝힌 네. 일관된 진술이었다라고 봐집니다. 그 수도 나왔어요. 150명. 네, 그러니까 네. 국회의원의 이제 제적 가반이 150인데 150 안 되게 해라. 그것도 달리 해석될 여지가 별로 없어 보이거든요. 그렇죠. 아니 근데 저는 어제 네. 들으면서
이 나중에 윤석열이 너무 급하니까 본인이 뺏어서 진술을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예. 자신이 마치 뭔가 예. 대단한 음모에 자기가 휘말렸던 것처럼 발언을 하는 거 보면서 이게 장수미 때 졸장 없다 그러는데 예. 저건 아니다 싶더라고요. 이게 사실은 지난 김용현 때는 직접 신문을 했습니다. 윤석열 네. 피청구인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유도 신문하고 뭐 난리가 났었어요. 그래서 직접 신문은 하지 못하게 하고 다만 본인 하고 싶은 얘기는 하라고 하는데 그 하는 과정에서 본인 얘기들을 이제 하는데 지금 말한 것처럼 아니 홍장원이하고 곽종건 때문에 탄핵 공작이 시작됐다 이런 발언들을 탄핵 심판장에서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두 사람이 가장 윤 대통령으로서는 아픈 사람들이죠. 예. 그러니까 논리적으로나 사실관계적으로나 또 일관된 진술로 보나 네. 뭔가를 뒤집을 수 있는 뭐 그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이 두 사람에 대해서 홍장원 국정원 1처장은 일관되게 처음부터 계엄 직후부터 정치인 체포 지시가 있었고 네. 명단을 여인으로부터 들었다. 그거에 대해서 어제도 똑같이 진술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인 국회의원을 체포하라는 거 그거 다 헌법 위반 아닙니까? 그렇죠. 다 일관된 위반입니다. 진술. 예. 또 각종군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관된 진술. 예. 뭐 이것을 뭐 뭔가 잘못됐다라고 주장하기에는 너무나 이 팩트 차원에서 뒤집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이제 공작으로 몰아가는 거죠. 공작으로 국회의원들 특히 민주당 의원들과 짜고 자신을 그렇게 탄핵의 구렁텅이로 몰아가는 사람들이다. 뭐 그런 식의 주장인데 과연 그것이 믿을 국민들이 과연 누가 있겠냐. 그러니까요. 코미디 같았어요. 재판관들이 보고 있잖아요. 네. 재판관들이 그 형사 재판 기록도 다 보고 있고요. 또 그 사람들이 검찰 조사 때 했던 얘기들, 국정조사 나와서 국조특위에서 다 얘기했던 부분들을 사실은 똑같은 얘기하는 사람들은 홍장원, 곽종근이고 말 거부하는 사람들은 이진우, 여인영 같은 사람입니다. 누구 말이 맞습니까? 이건 상식에 아니, 봐도 그러니까 맞지 않습니까? 박종근 사령관이 이 얘기하거든요. 대통령하고는 2번 통화를 직접 했고 네. 김용현 장관하고는 하도 여러 차례 통화를 해서 자기가 정확한 워딩을 기억하기는 어렵지만 전체적인 맥락은 이러이러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대통령이 무슨 말을 했는지는 이 사람이 정확하게 기억한다는 거예요. 네. 그 얘기를 어제 헌재에서도 여러 차례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아마 다급해졌나 봐요. 윤석열의 그 표정을 제가 유심히 봤는데 맞아요. 아 너무 재밌었어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저게 우리 그 2년 반 동안의 대통령이었어. 그리고 심리 분석이 정말 좀 감정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의원님 말씀처럼 저런 어느 프레임 전환시키려고 뭐 공작 얘기를 하는 걸로 들리거든요. 저게 혼자 생각인지 저 변호인단하고 무슨 좀 숙의한 과정을 거쳐서 나온 얘기인지 그도 궁금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수기는 했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뭐 변호인들이 네. 접견을 가고 하니까 작전은 짰는데 네. 짜다 보니까 작전대로 안 나오는 경우가 들어 있었습니다. 지난번 그렇게 봐야 됩니까? 변론기일 때는 또 예. 본인이 선관위의 군 투입을 그 얘기를 해버렸어요. 김용현 장관에게 지시한 것은 네. 맞다라고 자기가 시인을 했거든요. 거기서 사실 심리를 더 이상 할 필요도 없어요. 아니 사실은. 그렇습니다. 예. 그 헌법기관인 선관위에 영장도 없이 군을 투입하라.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인영이나 방첩사령관들 네. 요원들이 타이를 갖고 가서 복면을 씌우고 납치구고 말라 했다는 것은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 하나만 보더라도 이제 탄핵 사유가 명백해지는데 본인은 작전대로도 하지 않고 또 현장에서 울컥울컥 했는지 뭐 멘붕이 왔는지는 모르지만 네. 본인이 탄핵 사유를 또 이실직고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마음이 약해서 그런지 뭐 겁이 나서 그러는지 아니면 너무 자기 마음대로 해서 그러는지 아마 변호하는 입장에서도 좀 약간은 좀 당황했을 것 같아요. 저렇게 막 끼어들어서 뭐 탄핵 공장 얘기를 하고 사실 참 이 네. 사건을 의뢰받았지만 네. 실제로 그것을 변론에 나서려면 그 사건을 의뢰한 사람들하고 얘기가 좀 잘 돼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은 변호인 입장에서도 참 대화하고 소통하고 이 사건을 좀 잘 이끌어가기에는 네.
감당 안 되는 의뢰인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변호사는 말 안 듣는. 네, 변호사는 예. 얼마나 괴로울까 싶은 거죠. 저라면 변호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저라면 절대 하지 않고 엄청 혼낼 겁니다. 그렇죠. 내 말 안 들을 것 예. 대체하라고. 이런 식으로 저라면 할 그렇게 하죠, 거면 저라면. 이런 식으로 할 거면 우리 뭐라 아무도 변호가 못 필요합니까? 한다. 변호가 뭐가 필요합니까? 그렇죠. 지 마음대로 주장할 건데. 알겠습니다. 어제 탄핵 심판 좀 짚어봤고요. 어제도 중요한 또 국조특위 3차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중요 인사들이 국회에 출석을 했었는데 한덕수 총리, 최상목 대행, 정진석 비서실장 등이 출석을 했습니다. 특히 최상목 대행하고 관련된 질문들도 꽤 있었는데 그 쪽지를 네. 접어서 못 봤다 뭐 이렇게 이제 그 얘기가 눈에 띄었었는데 어제 이제 국조특위 3차 청문회 우리 의원님부터 어떤 점 주목하고 보셨습니까? 둘 다 몰랐다잖아요. 예. 한덕수 총리의 경우는 사전 고지도 없었다. 그다음에 심의 시간도 없었다. 부서도 안 했다. 네. 고로 국무회의의 정상적인 절차를 거친 그런 행위가 아니라 이거는 대통령의 단독 행위였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상황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이 없다라고 빠져나가려고 하는 것을 딱 보여준 거고요. 네. 그 자리에서 정확하게 윤석열하고 선 그은 거죠. 네. 마찬가지로 최상목 권한대행한테 우리가 가장 관심이 있었던 거는 대통령으로부터 받았다는 그 쪽지예요. 네. 비상입법기구와 관련된 네. 쪽지. 그런데 본인이 보지도 않고 접었다는 거잖아요. 네. 어떻게 접었냐 그러니까 이렇게 접었다 그러죠. 이렇게 예. 접었다 그러죠. 예. 접고 예. 또 접고 또 접어서 그걸 주머니에 넣었대요.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쪽지를 물론 그것이 직접 받았다기보다는 옆에 지시에 의해서 네. 받았다고는 하지만 그걸 내용조차 보지 않았고 그걸 다시 그 차관한테 전해줬고 네. 사실은 앞뒤 정황이 전혀 맞지 않는 발언을 최상목 그 권한대행은 지금 꾸준히 하고 있어요. 자기가 빠져나갈 여지가 그거밖에 없거든요. 안 네. 그러면 이 심각하게 자신의 이 범죄 행위가 얼마나 중대한지를 본인이 너무 잘 아는 거죠. 그러니까 끝까지 발뺌을 하는데 듣고 있는 우리가 드는 생각은 참 궁색한 변명이다 이런 거죠. 실제로 그랬을 리가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아주 대통령이 준 쪽지를 이렇게 그냥 막 접어서 그냥 넣는다. 납득하기는 어렵지 않나요? 그런 얘기를. 그러니까 아마 생각하고 고민과 고민 끝에 준비한 얘기 같긴 한데 곧 또 드러날 것 같아요. 뭐 저거만 있는 게 아니고 만약에 가서 정말로 실국장 회의를 하면서 그 문건에 있던 얘기들을 많이 했다 그러면 사실은 거짓말이 되는 거 아닙니까? 좀 사실 왜 저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정상적이고 뭐 법률에 네. 뭐 평상시처럼 대통령의 그런 그 지시가 있었다면은 접고 꼬깃꼬깃 구겨서 네. 바지에 왜 넣겠습니까? 예, 예. 그럴 정도로 봤다는 거죠. 이거는 이 뭐지 비상입법기구 이거는 국회를 대체하는 반헌법적인 거 아니냐라고 직감했다는 것에 대한 어떤 그런 반응 아니겠는가. 예,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것을 못 봤다라고 자꾸 이제 이야기하는 것은 물론 뭐 나중에 수사가 혹시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본인이 그냥 변명하는 것이다. 혹시나 있을 수도 있는 내란 동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좀 법적 차단막을 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그 좀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대목이라고 근데 봅니다. 바보 전략이에요. 예, 제가 제 보면. 말씀이요. 예, 바보 전략이거든요. 예. 근데 그 똑똑하다고 하는 최상목이 오죽했으면 바보 전략을 선택하겠어요. 경황이 없어서 못 봤습니다. 저는 이번에 그 저희가 계엄 이후에 네. 여러 차례 국회 본회의에서 질의를 하면서 네. 국무위원들의 수준을 다 봤잖아요. 이 사람들이 하나같이 책임지려고 하는 모습보다는 빠져나간다거나 정신이 없어서 기억이 안 납니다. 저는 헌법도 모릅니다. 요즘 너무 바보 전략. 네, 너무 그래서 심란해서 신문도 안 봅니다. 뉴스도 안 봅니다. 대부분 설거지하다가 들었다 얘기도 있고요. 이게 국무위원들의 정말? 공통적인 태도예요. 네. 이게 대한민국 국무위원들이 이 정도 수준인데 저는 이 사람들이 짠 것 같아요. 네. 우리 똑같이 바보 전략으로 나가자. 그래야 이 상황 도파할 수 있다. 아니 근데 저는 중요한 게 그 쪽지를 그 문건을 보고 안 보고는 저는 봤다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거든요. 근데 뭐 그 후에 어떤 행동을 했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예컨대
그 돈을 국회 예산 끊고 새로운 입법기구 예산 마련하라. 그 지시를 자신의 참모진이나 자신의 실국장한테 얘기했을 때는 내란 공범이 되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거가 더 중요한데 못 봤으면 뭐 살 것처럼 얘기가 안 봤으면 그게 사실 저는 조금 제 법률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거 얘기한다고 의미 없는데 생각이 얼핏 들더라고요. 못 봤으니 내가 지시도 안 했다. 이걸 얘기하려면 그래서 그런 거네요. 이제 네. 저희들이 내란 특검을 이야기하는 것이 그러니까요. 사실은 이런 거 느닷없는 비상계엄이 있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것도 헌법을 위반하면서까지 그런 것을 이제 앞으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철저한 뿌리를 뽑아야죠. 네. 이 진상에 대해서. 그리고 이 동조했던 세력들이 있는데 또 그 뿌리가 상당히 넓게 퍼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령관 몇 사람 대통령 탄핵시키고 뭐 이런 정도로 끝나다 보면 그 저면에 있는 탄핵 계엄의 동조 세력 이런 사람들이 계속 남아서 또 앞으로 또 어떤 일을 모의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특히 공무원들이나 국무위원들이 혹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동조했거나 또 지시에 따르려 했다면 이것을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죠. 그래서 특검을 통해서 이런 의혹들을 명백히 밝혀야 된다 하는 점이 다시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보면 뭐 지금 탄핵 심판, 형사 재판은 실제로 행했던 사령관들, 군인, 또 경찰들은 지금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고 하고 있는데 아주 중요한 것으로 보이는 윤석열의 머리라고 볼 수 있는 뭐 비서 안보실이라든지 대통령실에 대한 어떤 수사도 없잖아요. 안 하고 있죠. 그리고 내각에 얘기를 안 했겠습니까? 그 성격상 혼자 꼭 있다가 그날 지시했겠어요? 그럴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그래 그 아니라면 찾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조사를 해서 아니라고 검증을 해주는 게 국민들한테 예의인데 아주 큰 공백들이 빠져 있는 것 같거든요. 내란 세력들 중에 그 부분을 하려면 특검밖에 없다는 게 우리 의원님 말씀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특검을 계속 주장을 하는 건데 네. 그게 무서우니까 특검을 안 받는 거죠. 최상목 대행도 마찬가지입니까? 그래서 그럼 최상목 대행도 물론 그렇고요. 국민의힘도 동조하는 이 기미가 전혀 없잖아요. 그거는 그 칼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자기들이 더 잘 알거든요. 네. 일단 대통령실이요. 김성훈도 그렇지만 전 정진석이 이걸 몰랐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어제 일이에요. 나와서 얘기하는 거 보니 정진석 실장은 답변 자체가 참 이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치 본인이 비서실장이긴 하나 술 친구이고 바지 사장인 것처럼 그렇게 행세하는데 그렇게 바보였나요? 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저도 한 말씀 네네. 드리면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포고령을 옛날 그 유신 때 썼던 포고령 그것을 뺏겨 쓰는 바람에 전혀 지금 맞지도 않는 그런 게 들어갔다. 네. 엉터리 뭐 포고령이었다는 식으로 1차 변론기일 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자 그러면 그 정도로 능력 없는 김용현이 모든 그 계엄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고 다 했다? 어떻게 그걸 믿겠습니까? 자신들이 그러니까요. 대통령 측의 변호인들이 엉터리 또 능력이 없음을 포고령을 통해서 김용현의 능력을 그렇게 밝혔는데 네. 그렇다면은 적어도 대통령 비서실에서 비서실장이 아니라고 한다면 네. 그럼 누가 대통령을 보좌해서 계엄을 준비했느냐 수개월 동안 계엄 준비했다는 건 여러 가지 이제 진술이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걸 밝혀야죠. 대통령이 사석에 비공개적으로 뭐 술을 한 잔 드시고 난 뒤나 또는 뭐 여러 가지로 버럭버럭 화를 내면서 비상대권 한번 알아봐. 네. 비상조치 알아봐. 얘기를 계엄 좀 알아봐. 하죠. 비상대권 얘기를. 그런 이야기를 수시로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럼 대통령 비서실에 있는 직원들은 누군가는 자주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럼 그걸 가지고 준비해가지고 보고도 하고 했겠죠. 그런 게 당연히 계엄에 대한 동조 세력 또는 공범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하긴 대통령 해야 비서실은 지금 한 명도 안 나왔지 한 명도 않습니까? 안 걸렸어요. 한 명도 안 나왔다는 거 그것도 이상하고. 더 중요한 거는 김성훈 경호차장 비아폰을 이렇게 나눠줬던 사람으로 보이는데 그 경호차장의 구속영장이 경찰에서 검찰에서 2번 반려 기각됐거든요. 검찰에서 뭐 자꾸 기각을 시킵니까? 그것도 납득하기 좀 어렵잖아요. 뭔가 막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이 드는 대목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심은 저희가 계속 다 하고 네. 있는데 저는 이제 우리가 왜 대통령실이 이 상황에 어떤 조사도 받지 않아?
이거 이상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는 국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어쩌면 가장 먼저 논의했을 단위가 대통령실이거든요. 네. 각종 참모들 다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가 완전히 싹 성역처럼 제외되어 있거든요. 그러니 저는 어제 이 헌재의 심판을 보면서도 윤석열이 참 어리석은 게 이 네. 사건을 더 키우고 싶지 않다면 아. 그렇다면 본인이 책임지는 아하. 자세가 있어야 그러니까요. 돼요. 그러니까요. 이거 이 도화선이 어디까지 번질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끊어줘야지요. 일반적으로 그렇거든요. 자기가 리더라면. 그렇죠. 그런데 그죠? 그 나쁜 의미로. 네, 정진석 비서실장 입장에서는 대통령의 처신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들어갔으면 본인이 다 뒤집어 쓰든가. 네. 이거 내가 책임지겠다 이런 자세여야 되는데 어제는 심지어 내가 너들의 음모에 당했다라는 당했다. 식의 말도 안 되는 네. 발언을 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이 이 사건을 어디까지 끌고 가려고 하나라는 생각을 안 하겠어요? 아니, 그러다 보니까 뭐 지지 세력만 지금 보고 또 선관위에 군 투입한 것도 자백을 해버렸어요. 아마 변호인들도 당황했을 것 같은데 이거는 또 부정선거를 지지하고 그걸 믿고 있는 자신들의 지지 세력을 또 바라보는 메시지 아닌가 이런 얘기도 있는데 저는 궁금한 게 두 분 또 영남에 계시니까 영남 민심은 진짜 어떻습니까? 정말 이 헌법재판 또 이 이번에 국조 같은 거 보면서 어떤 또 인식을 가졌는지 궁금. 부울경 쪽은 좀 어떻습니까? 뭐 대구 경북보다는 좀 덜하겠지만 부울경도 지금 이제 탄핵은 불가피할 것 같다. 네. 그럼 2달 후에 대선이 있을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처럼 무기력하게 네. 정권을 내주지는 말자. 그래서 더 빨리 더 단단히 뭉쳐야 되겠다. 라는 이제 불경의 보수층들의 대선 심리가 네. 이미 작동을 했다. 대선 조기 대선 예. 심리.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분들 중에는 여론조사에 아주 민감하게 아 예. 딱 여론조사가 오기를 기다리는 네. 분들이 상당히 많고 그것이 가표집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예. 또 의외로 뭐 실제 제가 느끼는 부산의 중도층들은 계엄 잘못됐고 탄핵해야 되는 거 아니야? 물론 이제 야당한테 정권을 주는 게 맞나라는 이제 의구심은 가지지만 네. 계엄 잘못됐고 탄핵해야 된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중도층이 꽤 있거든요. 불경의 중도층은 좀 보수 성향이 꽤 있는데도 그렇죠. 네네. 그런데도 여론조사에서 보면은 탄핵 반대라는 것이 불경이 더 많이 나오는 것은 그만큼 보수층들이 가민하게 여론조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네, 핸드폰을 자꾸 들고 있다. 네. 그 결과다. 네. 예, 그렇게 봐집니다. 대구 경북 어떻습니까? 이참에 사실을 조금 고백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명절 때 쭉 사람들을 만나면서 명절 분위기는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사실 좀 욕을 많이 먹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장해 가면서도 좀 겁이 좀 났었어요. 아 의원님이 겁이 났다는 거예요? 네, 제가 야 이제 대통령 니네 벌써 박근혜에 의해서 2명이나 이게 말이 돼라고 저한테 강하게 항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의외로 시장에서의 분위기는 고생했다 수고했다 그러면서 저한테 그냥 그 어른들 시골 어른들이 주는 그 정 있죠. 믹스 커피 봉다리 커피 뜯어가지고 그게 마음이거든요. 아하. 그래서 저는 분위기가 다르네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 다르네라는 생각이 들었고 굉장히 기분 좋게 명절 그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는데요. 네. 이야기를 해보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PK나 수도권하고 다르게 TK 사람들은 계엄에 대한 트라우마가 없어요. 광주나 호남 쪽의 분들은 계엄하면 이 광주가 생각나고 피가 그러니까요. 연상되고 죽음이 예. 연상되는데 어쩌면 우리 대구 경북 사람들은 역사 속에서 계엄으로 인한 가해자 그리고 승리자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계엄을 통해서 박정희의 계엄을 통해서 정권을 잡았고 대구 경북이 산업화의 그 디딤돌을 쌓았던 거고 그다음에 전두환의 계엄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엄이라는 것이
오죽했으면 대통령이 계엄을 했겠느냐라는 인식이 사실은 저변에 좀 깔려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네, 그러니까 계엄은 가해자 심리네, 가해자 심리. 고도의 통치 네. 행위였다라는 말에 대해서 상당 부분 공감하는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계엄은 잘못됐지라는 얘기는 하지만 그것은 지금 24년도에 21세기에 들어와서 계엄이 이루어졌다는 것에 대한 거부감인 거지 이 계엄행위 자체는 있을 수도 있지 않겠어라는 생각을 다수가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좀 확인하거든요. 그러네요. 그래서 이게 계엄에 대한 정서가 대한민국 전체를 놓고 보면 TK 지역은 가해자, 그로 인한 승리자의 이 정서가 조금 분명히 바닥에 차이가 나겠네요. 깔려 있구나. 그러니까 지금 여론조사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올 나오는구나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예,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죄송했어요. 또 있고 국민들한테. 또 윤석열이 계속적으로 저렇게 본인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또 국민의힘도 거기에 좀 동조하는 모습. 그것이 영남 지역의 민심하고도 연결이 돼 있는 것 같은데 특히 지금 이른바 접견 정치라 하더라고요. 구치소에서 지금 서로 만나러 가려고 해요. 윤상현 의원 지금 김민전 의원 만나러 간다고 이제 보도가 나왔던데 저렇게 만나는 국민의힘 정치인들 구치소 가는 정치인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의원님? 뭐 지금 보수층이 단단하게 이제 뭉치고 네, 있으니까 네. 우선 그에 잘 보이고 싶은 거죠. 잘 보이려고 저러는 것이다. 예, 예. 그리고 이제 또 뭐 28명, 30명 대기해 있다. 네, 릴레이 지금 꽉 접견이 차 있다고 합니다. 예, 뭐 할 거라는데 꽉차 있대요. 윤상현과 김민전 왜 그 사람들만 예. 우선적으로 보느냐. 네. 그 가장 뭐 윤 대통령으로서 예뻐할 수밖에 없는 행보를 보였지 않습니까? 윤상현은 뭐 그 관저에 있을 때도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황에서도 수시로 들락거렸고요. 그 대통령을 변호하는 척하고 또 공개적으로 나는 관저에서 갔다 왔다 언론에 브리핑도 하고 네. 또 가장 열렬하게 또 대통령을 지켜주는 정강훈 네. 목사에게 또 뭐 대권 주자 깜이다라는 말에 또 90도 절도 하고 또 거구 보수 강경 지지자들 정강훈 따르는 그 집회장에 있는 시민들을 향해서 엎드려 절도 하고 그러니까 뭐 윤 대통령으로서는 예뻐 보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가장 먼저 당 지도부 말고 예. 그 윤상현 의원을 본다는 것은 그만큼 윤상현 의원이 가장 극우적으로 가장 윤석열을 가장 열렬히 변호했기 때문이다. 네. 또 김민전 의원도 사실은 비례대표를 받았으니까 또 뭐 고마워해서 뭐 그런 인간적인 것도 있겠지만 아니 뭐 100골단을 아, 예. 예. 국회에 예. 끌어들여서 대통령을 지키겠다고 했으니까 그 두 사람을 했는데 아무튼 윤상현 의원은 사실은 예전에는 그렇게 윤 대통령과 그렇게 친분이 깊은 관계는 아니었다라고 아니었던 것 하는데도 같은데, 저렇게 예. 열렬히 나선 것은 그러니까 계엄 터지자마자 좀 있으면 1년 있으면 다 잊어버린다 하는 그런 망언을 했지 않습니까? 예. 우리 국민들 아주 배마한 발언을 했는데 그런 그 연장선상에서 본인이 어떤 그 윤 대통령한테 잘 보여서 다음 차기 당대권 또는 더 큰 정치적인 자신의 정치적 입지 이런 것을 위해서 소위 말하는 자기 정치하는 거다. 그렇게 봐집니다. 의원님 보시기에는 국민의힘의 이런 일부 뭐 많은 의원들이 그런 것 같은데 계속 이런 스탠스를 취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당분간은 취하죠. 탄핵의 예. 결과가 나도 이렇게 할까요? 아니죠. 탄핵이 그때까지입니까? 나오면 아마 태세 전환은 분명히 될 거고요. 저는 권성동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네. 정치 이전에 인간적으로 우리가 면회를 가는 게 맞다. 네. 자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그 말을 윤석열이 한 말로 돌려주고 싶어요.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딱 이 조직이 국민의당이 네, 힘입니다. 예. 국민의힘이 예. 이게 조폭 조직과 다를 바가 없구나인 거죠. 네. 결국은 자신들이 그 충성해야 되고 의리를 지켜야 되는 사람들은 윤석열이 아니라 국민이거든요. 자신들을 그 자리에 올려준 국민인데 국민들한테 보여줘야 하는 태도하고 그 탄핵 지경에 이른 계엄을 선포한 윤석열한테 대하는 태도하고 네. 누구의 등을 치고 있는지 정말 이렇게 뒤통수 친다 그러잖아요.
이건 국민한테는 뒤통수를 치는 거고 윤석열 앞에 가서 머리를 조아리는 건데 이거는 조폭이나 다를 바가 없다라는 예.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비대위 지도부 중에 김재섭 의원이 얘기하죠. 이거 좀 선을 끊어야 된다. 네. 정리해야 된다라는 얘기하고 있거든요. 지금 윤석열이 하루에 면회 일수가요. 네. 7번이에요. 평균. 평균적으로 그렇게 네. 나오더라고요. 박근혜도 한 번 정도였다 예. 그래요. 하루에 한 번 정도. 그런데 하루에 7번이면 자기 그 독방에 들어가 앉아 있을 들어갈 일이 시간이 없어요. 있겠어요? 계속 나와 있을 겁니다. 예. 수용 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지금 나와가지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거예요. 변호인 접견하는 데는 그 교도관도 안 들어와 아무도 있고, 못 그렇죠. 들어옵니다. 더 예. 잘하실 텐데 네. 교도관도 없고요. 네. 녹음하는 것도 없고요. 자유롭습니다. 예. 피고 싶은 담배도 필 수 있고요.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아유. 자유롭습니다. 예. 예. 그 전에 줘요. 그러면 그거는 지금은 뭐 그래 뭐 난리 나기 때문에 하여튼 제가 볼 어쨌든, 때는 예. 넥타이까지 메고 오는 거 보면은 그렇습니까? 아이고 저게 이 하루 7번씩 면회하면서 뭔 짓을 하고 있을까라는 생각. 저건 수영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나중에 국회에서 좀 확인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정말로. 확인해봐야죠. 이건 좀 법사위 꼭 통해서 확인해봐야 확인해봐야 될 돼요. 부분 같습니다. 면회 일정 다 차 있고 좀 국민의힘 의원들 뭐 등등 정말 많은 사람들이 면회를 가려고 하는데 이 상황이 계속 유지가 될지는 좀 지켜보긴 해야 되겠네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탄핵이 이것을 있으니까. 릴레이 접견 정치 네. 또 찾아가는 구치소 찾아가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제어하지 못하는 네. 막지 못하는 국민의힘의 지도부, 예. 그러나 도끼자루 썩는 줄 모른다고 하는데 중도층이 얼마나 이렇게 공당으로서의 국민의힘을 바라보는 시각들이 네. 얼마나 실망스러움이 더 쌓여갈까를 국민의힘 지도부는 모르는 거다. 네. 예. 그 뭐 그렇게 하면 할수록은 좋죠. 그러나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보면 안 좋죠. 공당이 안 좋죠. 집권당이 그래서 안 되죠. 저런 모습을 보이는 거. 내란범이잖아요. 내란범이잖아요. 그 계엄 옹호를 노골적으로 한다는 거 그렇게 아닙니까? 보이잖아요. 그것 안 되니까요. 자체를 막지 못한다는 것은 이거는 공당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당이다. 네. 공당 아니고 조폭 조직이라니까. 예, 그러니까요. 예. 예,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주에 또다시 최애 타임 하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최인호 임미애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